대한민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황대현 선수가 지난 9일 열린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이번 대회에 출전한 선수 중 처음으로 조국의 귀중한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준결승에서 어드밴스를 받은 선수들이 많아서 무려 10명이 함께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레이스를 펼쳐야 했지만 압도적인 실력으로 어떠한 논란 하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황대현 선수는 5살 때 스케이트를 시작했으며 2006년 7살 때 토리노 올림픽에서 빅토르 아니 쇼트트랙 상관왕에 오르는 것을 보며 꿈을 키워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6년 이미 국가대표가 되었으며 처음 참가한 올림픽이었던 2018년 평창 올림픽에서 500m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1000m와 1500m 경기에서는 아깝게 넘어져 제대로 실력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조선족인 린 샤오진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하며 힘든 시간도 겪었습니다. 최근 린 샤오진은 황대현의 금메달 획득 소식을 듣고 자신의 SNS에 스케이트 사진을 게재하며 나는 너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싸울 것이라며 중국 대표로서 한국과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번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황대현 선수의 고난은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 7일 쇼트트랙 1000m 경기에서 석연찮은 판정으로失격을 당한 것입니다. 편파 판정 논란이 일어났지만 개최국인 중국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외에서는 큰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지난 8일 공식 훈련을 하던 황대현 선수는 오히려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선수들의 정신적 충격을 우려하여 심리 상담사를 파견하기로 했지만 황대현 선수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결과는 아쉽지만 앞으로 계속 경기가 있다. 벽을 두드려서 돌파해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동생하고 통화했는데 형을 응원하는 국민이 많다고 들었으며 그런 분들이 있어 네가 정말 든든하다면서 보답할 수 있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본인이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 분명한데도 그는 오히려 자신을 응원하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앞으로 치를 경기에서 중국의 홈터세를 어떻게 극복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건 비밀이다. 여기 주변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다며 중국 대표팀의 김선태 감독, 빅토르안 코치를 떠올리게 하는 재치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황대현 선수가 말하지 않았던 그 비밀은 결승전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완벽한 실력으로 경기 중 아무도 자신에게 반칙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황대현 선수는 오로지 실력으로 올림픽 시상 때 가장 높은 곳에 당당히 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 직후 황대현 선수의 인스타그램에는 수많은 중국인들의 악플이 달리고 있으며 각종 중국 웹사이트에서도 호의적인 반응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듭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그런 일을 위에 오다 왔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김 사장 맞지? 내도 그래 생각한다. 이제 도둑국가 사람들이 빙산연맹에게 압박을 주는 건 효과가 있다고 또 신나하겠다. 한국은 실력으로 이길 수 있으면서 왜 전 세계로부터 욕을 먹게 행동했냐? 이제 곳곳에 카메라가 있게 되었고 경기 후반부에는 모든 선수들이 규칙을 위반할까봐 소극적이 되었으며 마지막 2바퀴는 산보를 하고 있다. 너 말 똑바로 해라. 한국은 2018년에 너무 더러웠으며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었기에 이제 곳곳에 다 카메라가 있는 것이다. 한국을 욕하는 것은 그들이 더럽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 황대현이 이긴 것은 확실히 실력이 강해서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다. 왕대현, 밀고 당기는 것에 익숙해져서 깨끗하게 하는 경기는 좀 불편하다. 이번에 1등한 것은 매우 깨끗했지만 네가 쇼트트랙에서 가장 더러운 사람이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다. 운동선수 저 4글자를 너라고 말할 수 없다. 금메달을 오염시켰다. 황대선이 반칙을 안 하니까 반칙을 한 사람이 없다. 내가 깨끗해지면 경기장도 깨끗해진다. 남쪽 빵지의 많은 체육 종목은 분명히 실력이 있지만 마음속에는 극도의 열등감이 있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이기고 싶고 지는 걸 두려워해서 항상 반칙을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 시간이 지나면 이 나라의 체육 신용이 모두 파산할 것이다. 다른 나라가 색안경을 쓰고 남쪽 빵즈 선수를 보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그가 금메달을 따서 가장 깨끗한 경기라면 다른 경기는 깨끗하지 않다는 뜻이냐? 정말 황대현의 뺨을 한 대 치고 싶다.
한국이 이길 수 있었던 주요 이유는 다른 몇 가지 종목들에서 이미 몇 번 실격을 당해서 이 경기에서는 체력 비축이 충분히 되어 있었다. 동쪽에서 잃어버린 것을 서쪽에서 찾는다는 속담처럼, 하지만 한국팀의 역사상 가장 깨끗한 빙상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것도 축하한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그렇다면 중국의 쇼트트랙 1000m 경기는 어땠을까요? 결과를 보면서 중국 관중들은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작할 땐 한국과 중국 모두 3명의 선수가 출전했지만 한국은 전원 결승에 진출한 반면 중국은 전원 탈락했기 때문입니다. 남녀 혼성 계주와 쇼트트랙 1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이미 베이징 동계올림픽 2관왕인 런츠웨이는 준결승에서 중국 선수의 스케이트 날에 왼손이 베어 11바늘이나 꿰맨 한국의 박장혁 선수와 함께 3조에 배치되었는데 경기 중 갑자기 헐리우드 액션을 펼치며 마치 심판에게 빨리 뭔가 해달라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너 일할 줄 알았다. 하지만 결국 2바퀴를 남겨두고 박장혁이 인코스를 파고들어 런츠웨이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으며 런츠웨이는 최종 3위로 들어왔지만 결국 암 블록 반칙으로 실격당했으며 이에 대해 중국 매체들은 앞다투어 안타까움을 표했으며 일부 매체는 그 상황에선 손을 뻗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빅토르안 중국 기술 코치도 이번 대회 처음으로 굳은 표정으로 런츠웨이의 실격 판정을 지켜봤습니다. 런츠웨이는 경기 후 현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레이스를 마치고 페널티를 받지 않을까 생각했으며 저급한 실수를 저질렀고 생각이 너무 많았던 것 같다. 결선에서 어떻게 하면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디테일을 놓쳤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하지만 런츠웨이가 금메달을 획득한 쇼트트랙 1000m에서는 황대현 선수의 실격, 그리고 남녀 혼성 계주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의 탈락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실제 실력으로는 결승에 나갈 수 있을지 없을지부터가 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앞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의 진정한 실력은 오래지 않아 향후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열리는 경기들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각종 중국 사이트에서 런츠웨이에게 남겨진 댓글들을 보면서 중국 인민들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을 보니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다. 세세한 것들이 불합리한 부분이 적지 않아서 최종 결승에 진출하지 못한 것도 정상이다. 런츠웨이는 연속적으로 경기했다. 준결승 때는 컨디션이 그나마 괜찮았었는데 준결승전은 분명히 힘이 없다. 이번 올림픽에서 그의 표현은 이미 완벽했다. 뒷세대 선수들은 패기가 충분하지 않다. 더 단련하여 향상시켜야 한다. 나는 중국인이다. 이 결과는 기쁠 게 없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정한 의미의 올림픽이라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개최국이라고 우리 선수를 편들지는 않을 것이다. 쇼트트랙은 매우 위험한 경기이다. 수준 차이가 크지 않아서 모두 추월하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신체 충돌은 피할 수 없다. 반칙이 있는 것은 쟁탈 중의 본능이고 고의가 아니다. 아쉬울 거 없어. 이게 공평이고 이게 진짜 경기다. 괜찮다. 승패에 관계없이 우리는 깨끗하다. 더 분발해라. 모두 잘했다. 자기 컨디션을 잘 조정해라. 우리는 4년 후에 다시 출전할 것이다. 괜찮다. 괜찮아. 우리 중국인들은 공평하고 공정해. 너는 이미 대단하다. 힘내라. 힘내라. 결과가 어떻든 넌 최고야. 이 뭔 개소리야!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